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서울 1475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시간에 원래 안 일어나. 오늘 갑자기 일어난다고 했는데도 제가 약간 좀 실수했네요. 오늘. 아유 왜? 아니 그러면 방송 시간이 늦는 이유는 그냥 생활 리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7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6시쯤 일반적으로 회사 직장인들이 퇴근하니까 6시쯤 하고 한 7시쯤부터 방송 보기가 편치 않을까. 그래서 원래부터 7시로. 우리도 7시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이죠. 국장은 전쟁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6시 하시는 거서 이제 끌어올리는. 아 그렇지. 아니, 원래 우리가 6시를 왜 안 했었냐면 처음에는 그 당시 이제 완전 가세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학고 유튜버였을 때 그때 뭐 10만, 20만 이럴 때인데 그때는 이제 펜앤드 마이크가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펜앤드 마이크가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시는 피하자. 근데 또 5시로 가면 아직 퇴근 전이니까 안 되고 한 7시. 야 세연이 이런 얘기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아 이거 이따 얘기 좀 해줘. 괜찮죠? 이거. 왜냐면 이런 거 지금 해도 돼. 야 이거 지금 천하의 펜앤 마이크가 가세연이 어때요? 네? 펜앤 마이크가 지금 어때요? 내가 잠깐 지금 틀고 지금 말하는 아니 녹화는 하고 있어요, 일단 녹화는 방송 다 하고 해. 할 수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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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부터 가시죠. 제가 사인 드릴게요. 큐. 근데 네. 이런 방식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시작하더라고 저기 그래. 박정진 형. 2, 1, 큐. 국이 미니 시사 유랑 2. 네. 이제 망치도 안 들어. 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뭐합니까 지금? 네, 뭐 조회수가 작살이 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네. 전기를 마련하고자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죠.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진짜. 예. 지난번 게스트를 우리가 어마어마하다 소개했는데 네. 사실 이건 후로크지. 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오시는 진짜 게스트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데 게스트 오브 게스트.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고 그렇지. 우리 이분 섭외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구경님한테 한 5개월 전부터 섭외하려고 제가 했는데 전화를 못 하겠대 무서워서. 나와달라는 얘기를 하기까지 결심하기까지가 한 2달 걸렸어요. 야 진짜.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딱 시간을 맞춰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시더라고요. 저도 전화번호는 있는데 감히 전화할 생각은 지금 못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하실지 지금 자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오늘의 게스트 소개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 전 가로세로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 현재 있죠. 현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가로세로가 잘 안 되게 가로세로가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 여기 그렇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니, 원래 좋으면 그래. 사람이 기분 좋으면 이러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얘때 보이고 아닙니다. 어려 보이시고. 와, 저보다 형님인데 어려 보여. 진짜 되게 잘생기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잘생겨.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왜냐면 김세희 대표가 네. 어떤 다른 채널에 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적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있었나요? 실질적으로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왜냐면 제가 완전히 가세현 처음 했을 때 네네. 그때 펜앤드 마이크를 출연했었고 이번이 2번째.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그러네. 5년 만에. 아니 근데 지난 그러니까. 지선 이후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료소. 일종의 복귀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후로 네. 그래도 이후에도 계속 자명을 계속 하셔서 네.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 그때 나가요. 그럼요. 당분간은 또 우리 일요 서울 TV를 최고의 채널로 제가 일부러 딴 채널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쿨한 분이었나? 왜냐면 지금 지금 그림이요. 원래 우리가 MC잖아. 네. 여기가 MC. 아니요. MC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 MC에 2 게스트 나오고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딱 방송의 이 톤부터가 딱 차이가 나네요. 저는 FD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랬어요.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제가라도 전화해볼까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한사코 막 안 된다고 화낼지도 모른다고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가 혹시라도 얘기를 했는데 좀 고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난 좀 그런 거 있잖아. 난 좀 거절에 대한 좀 상처를 많이 받거든. 그래서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난 여자한테 바람 워낙 많이 받아서 거절에 대한 상처가 없어. 오늘 컨셉은 칠뜨기예요.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파격적이신데 오늘 김세희 대표 온다고. 어제 머리 했습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깔끔하시고 멋있습니다. 아니 역시 진짜 외모가 딱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서 딱 다리 조사 해봤더니 강남 살아요? 압구정동에서 머리 시절을 보내셨다고. 네네네. 부정하면은 인간의 욕망이 용서치를 된데 거기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고3 때가 네. 그 오렌지족 그 로데오 거리의 끝판왕이고 그치. 아, 내가 빨리 대학 들어가면 나도 저 로데오 거리에서 나의 젊음을 불사르자는데 딱 대학생 되자마자 그 오렌지족 그런 정화 운동 걸어서 오렌지 다 사였어. 그냥 건전한 가족거리가 됐어요. 로데오 거리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네. 시대의 희생자네. 네, 시대의 그러니까 희생자. 맨날 그 대원외고에서 스쿨버스 내릴 때마다 그 욕망의 거리였는데. 그거 하나 바라보고 네. 진짜 그 열심히 욕망의 거리 공부했는데. 다 미니스커트 입고 막 애들 다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막 스포츠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상에서 당시에 대학 가고 자 이제 한번 즐겨보자니까 네, 범죄와 불러와라. 네, 아니 막 괜히 그 강남 주민들이 막 이제 로데오 거리는 가족의 거리입니다. 뭐 이런 현수막 들고 다녀요. 오렌지족 없어지고. 네. 야 진짜. 그래서 또 그러면 그 생활을 이제 즐기지 못하신 거예요. 네. 아니 오렌지족인데 대체 무슨 사회학이 있다고 왜 그러니까 그걸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럼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 당구를 못 치겠거든요. 네.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까 당구가 왜 나쁜지 그쵸, 모르겠더라고요. 엄연한 스포츠인데요. 그럼요. 오렌지- 그렇게 과학적인 스포츠가 어딨어. 그 오렌지족이 뭐가 나빠? 좋은 차 태워주는 그런 건데. 미니스커트 입은 게 왜 잘못입니까?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그런 어떤 질투, 네. 뭐 시기 이런 거잖아.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네. 어떤 그 부러움을 네. 그런 어떤 사회 운동을 포장해서 막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억울함이 가로 세로 연구소의 탄생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거군요. 뭐 그래서 그것도 이걸 원천이 된 걸 수도 그래서 있죠. 네. 그때부터 기자의 꿈을 키우셨다고. 아니 뭔가 이렇게 억눌린 분노가 항상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 네. 진짜 기자가 돼서 네. 구정 오렌지족을 부활시켜. 예. 또 얘기가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아, 농담이고요. 네. 네. 아, 저는 진짜 저희가 뭐 어떤 뭐 시사 컨텐츠긴 네. 한데 네. 저는 네.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의 어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린 시절이나 네. 이런 베일에 쌓여 있더라고. 네, 유년 보니까. 시절 이런 거 나무 위키에도 보니까 까맣게 다 블라인드 돼 있던데 그 본인이 요청해 놓은 거. 블라인드가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정보에 그때 뭐 모텔에서 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아니 그리고 이제 막 몰아가는구나. 원래 이제 서울이 고향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서울 고향이시고 다 학교도 다 서울에서 다 나오는 네네네. 거죠. 왜 그러네. 이렇게 갑자기 수습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진짜. 아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진짜 물어봐도 돼요? 네네. 아 왜 한참 분위기 좋은데 왜 다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굴 긴장하셨잖아 대표님이. 네. 사무소에서 들어가셨다고 예. 서울대를. 뭐, 예. 그걸 뭐 이렇게 걱정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다 아는 예. 얘기를. 예. 아니, 우리나라 예. 대통령 구수하셨는데 왜 저희 진짜 그렇게 하면 안 그거에 대해서 되지. 좀 딱 확실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끝까지 이제 서울대를 또 이제 고집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근데 아버지가 예, 예. 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셔서 그냥 나도 서울대 정치학과를 가고 언젠가는 MBC 기자를 하자 아버지 따라서 그런 약간 아버지 따라서 가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진짜. 어릴 적 꿈을 이루는 네. 사람이 되게 흔치 않은데 네. 꿈을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어릴 적에 그때 차가 드물 때라서 네. 저기 운전기사가 꿈이었어요. 차량. 네, 차 운전기사. 그때 제 꿈을 이루셨는데. 아버님께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의대를 가고 교수님이 개그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참수하실 때로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스트레스가 좀 적은 게 저희 형은 사수했어요. 네, 그래서 오렌지족이 단속이 되고 나서 네네. 몰래 오렌지 그거를 하셨다는 소리도 있어요. 오렌지 그거를 하셨다는 오렌지족이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냥 몰래 오렌지를. 아니 오렌지를 팔았다라는 거야? 아니면 뭐 야탄을 했다라는 거야? 오렌지 행세. 행세? 그러니까 오렌지족? 오렌지 일을 나갔다. 예. 오렌지 일. 그렇지. 아니 나무 위키에 있어. 내가 없는 얘기. 도대체 나무 위키에 뭐가 있는 거야? 오늘 녹화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라이브였으면은 라이브였으면 댓글 또 날라와 그냥 채팅창. 엉망진창 될 뻔했네요. 진행이 왜 저러냐. 아니 사실 저희 우리 국장님께서 네. 저한테 문자 보내셨을 때 제가 예전에 원래 이렇게 박종진 네. 형님이 진행해서 그러니까. 제가 저장을 제가 이제 박종진 형님 PD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언제 한번 좀 모시겠다 해서 종진이 형이 왜 날 봐서 뭐 하게 내가 그동안 좀 피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주간 박종진인 줄 알고 이제.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나왔지. 그러니까 박종진 형님이 네. 그늘이 많구나. 이렇게 좀 후폭풍 이런 거. 왜 박종진? 아니 종진이 형하고는 친한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종진이 형이 지금 소속돼 있는 회사 네네네네. 거기 쌍방울 회장을 제가 하도 씹었잖아요. 김성태. IHQ가 그쪽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나도 씹으면 안 되겠다. 네.
변호사 그쪽은 변호사 대납 이런 건 아예 말하면 안 되겠구나. 박종진 사장님이 계시는 회사는 또 쌍방울이랑 네. 연결이 돼 있고 네. 박종진 사장님이 예전에 같이 MBS도 같이 그러면 종진이 형하고 네, 거의 하셨다고. 친형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나가지 못하는 또 그런 또 그러니까 종진이 형이 좀 우리 김성태 회장님은 좀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 말 듣고 더 공격하는. 박종진 네. 사장님 이거 하시잖아요. 싱캐돈 한번 하시잖아요. 네. 방송 보면은 계속 게스트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이고 좀 그러지 좀 마. 모든 게스트들한테. 그럼요. 그 앵커인데 달래. 출연자를 달래. 그 얘기를 하게 안 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친화력 하나는 진짜 아유, 최대는 최고, 분이죠. 최고죠. 좌우 가리지 않고 아유. 얘기만 하면 나랑 친해라는 말을 진짜 항상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네네.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네. 편하게. 뭐 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면 안 될까? 예 하시죠. 저기 아니 지금 뭐 구독자가 80만이 넘지 않습니까? 86만. 네네. 그러니까 만이죠? 그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정도 거느리면 저는 14만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어떤가 좀 알고 싶어요. 미리.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구독자분들, 팬분들 정말 감사한데 이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진정으로 하시는 팬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저희가 알다시피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강용석 소장님과 저와의 좀 갈등이 있을 때 원래 한 91만까지 갔었어요. 91만까지 가다가 지금 5만 명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86만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있죠. 강 소장님 지금 5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86만이 김세희 대표님이 아니 그렇지 강 소장님 지금 채널도 지금 한 21만 정도 돼요. 강용석 초달도. 근데 이제 빠진 거는 5만밖에 안 빠졌으니까 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강용석 더 지분이 소장님의 크다. 팬덤이 5만밖에 안 됐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고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도 상당 부분은 또 86만 중에 지금 옛날에 구독 버튼 누르고 지금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죠. 있으실 그런 수도 분들도 있고 계실 그러니까 테고. 예. 뭐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내 방송을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보시냐 그렇죠. 실시간 시청자가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가로 세로 연구소가 어쨌건 어떤 정권 교체나 그러니까 보수 우파 채널의 어떤 아젠다를 형성하는데 가장 1등 채널이지 않습니까? 아예 아닙니다. 그 아니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은 이거, 윤석열 그럼 부인할 수 윤석열 없어요. 대통령이 네. 처음에 이제 정치 들어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것 때문에 보수가 막 이제 반대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환영하신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맞습니다. 그 가로 세로 연구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건지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명 창고를 갔어요. 이제 그 MBC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탄핵되시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네네. 저는 이제 조명 창고를 갔는데 그 조명 창고에 딱 6명만 갔어요. 한겨울에 조명 창고를 갔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배현진 씨, 배현진이요. 그리고 뭐 저기 9시 뉴스 앵커였던 뭐 박용찬 앵커도 있었고 예. 이렇게 뭐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적폐 세력 중에 끝판왕 6명 중에 제가 선정이 됐다라는 되게 좀 기쁜 일인데 잠깐만요. 우리 저기 독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모르는데 MBC가 예전에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을 갖다 이제 뭐 아이스장 뭐 조명창고 이런 데 맞아요. 아이스 그 링크.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해하시죠. 아니 아니 잠깐 해경아님이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네네네네. 댓글로 물어보셔서 네네네네. 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시간 채팅이 보이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을 그런만의 개그가 있어요. 이게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물인데 지금 저도 한 아무리 8개월 봐도 걸렸는데. 아무 실시간 채팅이 안 보이는데 그걸 보이시. 아. 해경아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조명창고에 일단은 그 6명이 네, 가서 이제 어차피 제가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가 어찌됐건 5년은 갈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네네네. 도중에 탄핵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렇죠. 뭐 한 4, 5년은 갈 텐데 네. 제가 계속 이 조명 창고에 있을 바에는 그만두자. 사실 제가 그러고 나서 배현진 지금 의원이죠. 네.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가 네. 먼저 나가서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배지 받고 뭐 하는 그 장면이 그쵸. 나왔고 네. 나도 결국은 그만둬야겠구나. 여기서 계속 이럴 바에는 그만두자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용석 소장, 강용석 변호사 당시 만나서 제가 볼 때는 강용석 변호사가 가장 저랑 성격이 맞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랑 성격이 제일 맞는 사람 1순위는 원래 누구였냐? 네, 누구였어요? 최일구 앵커. 진짜? 왜냐하면 최일구 앵커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그쵸. 예,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약간 그런 코드, 약간 이렇게 점잠 빼는 스타일 말고, 약간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막 농담하고 이런 스타일. 근데
최일구 앵커님은 좀 또 딴 데 활동하시니까 제가 네. 저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은 역시 강용석 변호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자. 그 전까지는 친분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거의 없었는데 제 MBC 기자 동기가 네. 한 1년 동안 저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간 김에 저도 이제 놀러 갔는데 쿠알라룸푸르에 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그때 우연히 쿠알라룸푸르에서 강용석 변호사 가족이 온 거예요. 우와. 놀러 갔는데. 네. 역사적인 네, 만남. 사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것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술을 왕창 먹은 거예요. 왕창 먹고. 왕창 먹고 그 기분 좋게 가서 나중에 한국 가서 네. 우리 나중에 하나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잘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네, 되구나. 네. 그 당시 그러면 강윤석 변호사님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연예인으로서는 네. 잘 나가실 그렇죠. 때 그때 방송하실 때 네, 있었던 방송하실 거예요? 때. 그때가 약간 좀 무슨 사건 때문에 네. 이제 방송을 좀 안 하고 그 예, 사건으로 인해서 네. 방송도 쉬고 네, 계셨구나. 그럴 때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예. 콜라룸푸르의 역사적인 만남. 네. 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방송가? 네. 처음부터 잘 된 건가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저는 원래 그 가로세로 연구소는 원래 라이브라는 걸 원래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는 네. 저희는 굉장히 뭐 한 8분 그러니까 보니까 8분이 돼야 광고를 네, 집어넣을 수 그렇죠. 있다 해서 맞아요. 8분 딱 오버하는 8분에서 9분 정도의 약간 그 현장 취재 위주의 리포트 네. 영상을 만들려고 네네네. 했어요. 좌파 진영엔 뉴스타파가 있는 것처럼 이 우파 진영에는 이런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네. 첫 번째 작품이 그 녹조 라떼라고 네. 뭔지 이게 알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네네네네. 볼을 다 열었잖아요. 네. 볼을- 4대강 때, 네, 그쵸. 볼을 다 연 게 오히려 더 녹조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걸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가세연 구독자 수가 뭐 12,000 뭐 이럴 때였어요. 12,000 이럴 때인데 예. 그때 조회수가 20만이 넘었어요. 바로 영상 올리자마자. 올리자마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화제가 돼서 예. 요게 좀 요대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근데 또 어느 순간 이런 그 영상이라는 게 또 이제 관심도가 설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번 라이브를 해볼까 했는데 라이브도 저희가 한 그러니까. 900명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900명 들어오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좀 우리 늘어나요. 목표가 900명입니다. 우리 목표. 시즌 우리 목표 900명이잖아.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지금 현재 45명, 450명 들어. 지금 저기 보이는군요, 저게. 김세희 대표 때문에 지금 한 3,000명 들어와. 네네네. 지금 이게 한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로 또 자리매김하면서 네. 그냥 라이브를 그때 별로 안 할 때인가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펜앤드 마이크라는 데가 네.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제일 예, 잘 나가는 예, 유튜브 예. 채널인데 거기는 이제 6시에 계속 정기적으로 뉴스를 했어요. 6시. 그래서 예. 저희가 우리도 언젠간 저런 펜앤드 마이크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하면서 차마 이제 6시에는 맞붙지 못하고 그때 한 6시 6시가 아니라 한 4시 5시쯤에 한 번 했는데 뭐 한 900명 들어오고 그래서 예. 아직은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6시를 피해서 7시부터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지금 최고잖아요. 최고의 네. 가로세로 연구소도 예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펜앤드 마이크를 피해서 그러니까. 7시에 딱 하고 이런 게 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아이러니한 게 네. 지금은 사람들이 가세연을 막 피해가지고 시간을 네, 그렇죠. 잡는데 네.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네. 반갑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으로 치면 다 스타가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예. 고생하던 시절 뭐 그렇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장윤정 같은 뭐 마이크 뺏기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도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막 빠져 실시간이 빠져 보면은 가세연 할 시간이야. 참 그런 그때 워낙 많이 했죠 형님 그때. 제가요? 네. 근데 저야 뭐 그러니까 보면은 가세연의 그 운명 그러니까 그 흐름과 네. 제 흐름이 사이즈는 다르지만 네. 그래프는 비슷해요. 가장 최근에 고난이 이제 6일 지방선거.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런 거. 항상 저희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랬던 참. 시절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세연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이 보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을 건데 뭐 아무튼 뭐. 굉장히 감사하고 그럼요. 항상 감사하고 네,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정말. 근데 요새 막 그 일종의 그 패러디 그런 약간 조폭 컨셉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참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물론 뭐 제 역량이 부족해서겠지만 약간 진보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기고 막 어떤 그 재밌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되게 좀 즐기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보수는 살짝 좀 진지하고 좀 좀
준엄하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좀 직관적으로 뭐 문재인 욕하는 꽁트를 해야지, 뭐 이재명 욕하는 꽁트를 해야지, 아직까지는 그런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진영의 네. 시청자들은. 근데 맞아. 좌파들은 사실 영화들 보면 네. 직접적으로 뭐 욕 안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은근히 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게 더 세련된 건데 아직은 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적응 단계인 것 같아요. 적응. 그러니까 야심차게 저도 뭔가를 딱 해서 딱 하면 안 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또 멘탈 나가고. 아니.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MBC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 무한도전이 정착되기까지가 한 5년인가 걸렸을 5년 거예요. 걸렸어. 무한도전이 딱 전환기가 네. 미셸이 출연, 어. 위성미가 이렇게 골프샷 하는 그 출연 이전까지는 저 코너 언제 없애냐라는 게 항상 MBC에서의 논란이었어요. 물론 5년 동안 그렇게 힘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 어느 정도 길게 그런 걸 또 적응기를 거치면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아니, 열성. 근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버틸 힘이 없으니까. 직원 한 2명만 꺼주시면 안 돼요. 노는 직원. 가세현이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서 좀 이렇게 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처음에 스타트는 네. 이렇게 변희재 대표랑 또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셋이 강우석 네. 부장 셋이 네. 같이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좀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등을 주는 게 아니라 원수죠, 원수. 네. 네. 등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철천지와 네. 난 아예 차라리 적이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해, 이재명. 네. 이재명, 문재인보다 더해, 나를.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자기 책 선전 안 해줬다고 그죠? 그 태블릿에 대한 그 아, 책이 네. 아마 두 번째 책을 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책 홍보 안 해주는 게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근데 저희도 사실 제가 그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제 책에도 네. 사실 그 변희재의 그 첫 번째 태블릿 책 관련해서 제가 되게 길게 설명을 해줘요. 되게 좋은 네네. 그 첫 번째 책에도 뭐가 문제냐면 네. 앞부분까지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네. JTBC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허위 내용을 막 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 이건 굉장히 구조적 잘못돼. 전반부까지 되게 좋은데 후반부부터 갑자기 환타지 소설이 돼. 이거는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는 모 행정관이 주도한 일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 행정관. 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내부의 사람이 뭐 완전 환타지 소설이었어. 내가 그 뒷부분 아예 인용 안 했는데 새로 나온 2권은 아예 그 내용이 중심인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있구나. 이거는 내가 뭐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아예 그냥 홍보를 안 했죠. 뭐 굳이 뭐 반대 일부러 내 가까운 그럼요. 사람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더구나 이 기자 시절에 김세희 기자 대표님이 팩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팩트가 아닌 거는 좀 말씀 못하죠. 와,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친분이 있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이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안 하신 거잖아. 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니 근데 소개해주는 게 냉철하신 원래 걸- 부담되기도 해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쵸. 유영하 변호사님하고 그렇죠. 잘 아는데 네. 그쵸. 이게 자칫 이렇게 돼버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엉뚱한 이슈로 또 거론이 돼서 우리 박 대통령님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보니까 김 대표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예. 이게 변희재 대표가 하는 얘기랑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변희재 대표도 어쨌든 그러니까 친박을 내세우고 있고 사실 네. 김세희 대표님도 친박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네네. 그 유영하 변호사랑 친하고 그리고 네. 김세희 대표님은 또 박근혜 대통령 책 출간을 도왔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네. 그러니까 근데 변희재 대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진정한 친박. 아 좀 도와줘. 아니, 근데 리액션 안 하면 강요한다? 아니 감탄. 알았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진정한 친박이라고. 아니. 진정한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예. 친박을 약간 어떻게 참칭하는 걸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전 변희재 대표의 지금 활동을 과연 원하는가? 난 이거에 대해서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겠죠. 그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네, 게 네, 네. 사실 이게 태블릿 건을 다시 끄집어내면 사실 좀 박 대통령님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지금 태블릿 건을 다시 꺼내는 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님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럼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는 강용석 소장이 강용석 변호사가 JTBC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자기 나왔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 변희재 아저씨의 주변 사람들 뭐 요새도 뭐 새벽당에 뭐 네. 몽골 박사, 네. 김정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모론의 음모론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한 그 태블릿 책도 거의 판타지 소설인데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뭐 강용석 변호사가 뭐 JTBC에 사주 받았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심지어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가 친중이래 친중. 왜 친중이냐? 왜? 대원외고 중국어과를 나와서 진짜 이런 식입니다. 진짜. 그러고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신천지래요. 왜 신천지냐? 신천지? 제 아버지 고향이 저기 경북 경산이거든요. 아. 경북 경산에 그 이만희 이거 했잖아요. 아, 거기 네, 신천지 네, 본당. 네, 그럼 이 세상에 거기 경산이라고? 경북 경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겠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거 내 책 이거 홍보 좀 해줘라. 왜 안 해주냐? 이게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변희재 입장에서는 이 태블릿 진실을 김세희가 유영아와 결탁해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유영아 변호사까지 같이 패키지로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변희재는 원래 유영아 변호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유일한 접견인이었으니까 이제 변희재 입장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랑 박 대통령의 접견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그런. 근데 박 대통령이 뭐 웬만하면 잘 안 만나. 네. 원래 진짜 안 만나. 야, 근데- 이거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롭게 아는 사실일 것 저도 사실 같은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뭐딴 얘기인데 사실 이제 가세현 정도 되면은 자기 책 소개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요청을 아유, 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들어져서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책 선전만 하게 돼요. 진짜 그게 끊어야 돼. 진짜. 이 태블릿 거는 저희가 책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박 대통령님한테 오히려 누를 그렇죠. 끼치는 거라서. 더구나 네. 그런 거니까. 그러면 김세희 대표 생각은 어때요? 그 태블릿 PC가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최서원 씨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자꾸 판타지 소설 되잖아요. 이게 뭐 김한수 행정관이 뭐 무슨 일부러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네. 들어온 뭐 내부의 첩자였고 이런 판타지 소설이 되면 오히려 더 이게 다시 재 이슈화가 돼서 다시 박 대통령님한테 모욕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딱 나온 거를 그럼요. 가지고 자꾸 다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럼 뭐 자기 말고 다 틀리다고 하는 그런 게 그럼 그 옳다는 건 누가 입증해 그러면. 근데 진짜 김세희 대표 아까 얘기한 그 책 홍보 안 해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교롭게도 변희재 대표 이렇게 채널 들어가면 본인 인생의 최대 업적이 태블릿 PC 책 낸 거예요.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나와 책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참고로 이 좌파 분들하고 손잡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계속 탄핵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수를 꿈꾼다는 사람이 뭐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게 좀 문제가 근데 있죠. 사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데 네. 저희 이게 우파를 표방하는 이제 채널 출연자 분들이 있는 대부분의 채널이 지금이 침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항상 집권 여당은 원래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뭐 20%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새 사실 실시간 시청자도 많이 줄고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우파 출연자분들이 나온 채널 다 그런데 지금 변희재는 그 반대로 돌아서니까 지금 다시 떡상하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뭐 온갖 뭐, TBS도 나와, KBS도 나와, 뭐, 완전 지금 떡상했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보수 채널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는 안 나와 잘. 네. 저쪽에 네. 저쪽 채널에 나가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잠깐. 그럼 나 근데 어차피 권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침체기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버티면 또 잘 됩니다, 사실. 네. 나 또 또 없는 분 또 이렇게 좀 계속 저기 아이, 하면 좀 그럼요. 네. 괜찮아요. 아무튼 변희재 대표 화이팅 하시고요. 혼자 살겠다는 거야? 저도 변희재 화이팅 보냅니다. 대세니까. 대세 앞에는 굴복해. 아니 실시간 5만 나온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네. 그때부터 전 안 까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그 가장 또 최근에 네네네. 가세현 하면 또 이제 그 보수 우파의 문화 전쟁에 또 선봉에 쓴 가장 유일한 채널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아무도 안 하는 그렇죠. 예, 컨텐츠를 하는 채널인데 뮤지컬 박정희를 그렇죠, 기획해서 뮤지컬 진짜 박정희 일단 전에 매진된 거예요. 그랬었죠. 네. 네. 전에 매진. 이거는 네. 전무후무하다고요. 뮤지컬 역사상. 예. 1인 5역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국 형님은 이제 노래만 좀 뮤지컬인데 노래를 못 하시는. 너무 네. 너무 큰 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수익적인 면에서 완전 적자죠. 완전 적. 그게 지금 아이러니야. 사실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게. 예, 그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건지.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뮤지컬이라는 공연을 해보니까 이거는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왜 적자일 수밖에 없냐? 네, 네. 일단은 이 대부분의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데가 그 입장료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예. 원래 거대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예. 제작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거대 투자를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일종의 뭐 문화진흥 투자 이런 건 네. 나중에 뭐 세제 혜택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뭐 네. 기업 홍보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되게 네. 좋은 게 그리고 또 있기 때문에 지원금도 뭐 많이 그럼요. 좀 나온 데가 그리고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네. 이런 지원금도 있을 수 네. 있고. 근데 일단 첫 번째가 가로세로 연구소, 두 번째가 뮤지컬 박정희라는 네. 굉장히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느 기업도 네. 저희한테 투자를 안 해줘요. 더구나 정부 지원금은 아예 아예 상황이 없죠. 아니었고. 아예 안 해줘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이게 사실 좌파들이나 뭐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뮤지컬 광주 뭐 이런 걸 네. 하면 뭐 다 투자하고 뭐 그렇죠. 네. 광주시가 뭐 다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뮤지컬 박정희를 뭐 구미시가 투자합니까? 대구시가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딴 건못 나 네.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세월호 음모론 영화를 만들면 20억을 걷어줘 애들이요. 막 조국 백서 만든다고 네. 4억 걷어주고 네. 조국 수호 집회 걷어주고. 그리고 나 정말 돌아오네. 뭐막 기업에서 광고도 그냥 뭐 네. 아니 좌파 채널은 구독자 한 뭐 10만만 돼도 네. 광고 안 판대요 막 네. 막 6-7개 막 그러는데 우파 보수 우파는 광고를 안 붙여 기업들이. 대한민국이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좌파 우파가 거의 50대 50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게 사실 좀 비극인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50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너무 큰 50이기 때문에. 그럼 저쪽은 좌파는 왜 붙이는 거야? 좌파들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이 우파들을 약간 부끄러운 우파, 샤이 우파를 자꾸 만드니까 내세우진 못하고 이쪽은 되게 장당한 그리고 좌파이기 때문에 예. 좌파 코인 타면 있잖아. 네. 그러면 걔네들의 그 지원이 네. 정말 엄청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네. 이런 사람은 실제 없는데 어떤 실력 없는데 그 정치 코인 타가지고 뜰라는 검사가 있다고 쳐봐. 뭐 예를 들면 임은정이라고 쳐봐. 네. 완전 또라이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근데 근본평준도 엉망이야. 네. 검사 잘리게 생겼어. 근데 걔가 나는 사실 좌파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그때부터 나는 좌파 나도 탄압받은 거라고 하면은 그때 걔의 지지가 쏟아지고 그럼요. 그리고 나 출세하고 그리고 책을 내면 1위가 돼 1위가 네. 베스트셀러 이게 좌파. 근데 보수는 아무리 보수코인 타려고 노력해도 하라고 그냥 그래 열심히 해라 이게 끝이야. 돈으로 안 준다고. 난 정말 억울한 게 네. 나보고 맨날 우파코인 뭐 네.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너무 억울한 거야. 네. 아니 코인이 들어와야 뭐 우파코인이지. 그러지 진짜. 아 나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근데 선거 전에는 조금 그래도 난데 선거 끝나면 그냥 나자빨 지고요. 근데 좌파들은 선거 끝나고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진짜 대통령 지키게 해주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 같은 경우도 네. 조국 관련 책은 뭐 30만 부 나오자마자 뭐 30만 부 그렇죠. 팔렸다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책은 네. 20만 권 판매되고 끝났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안 팔려요. 조국 흑서도 10만 네. 건이 끝입니다. 그래도 이게- 20만 권이 또 가세현 덕분에 그나마 아예 20만 아닌데, 권이 근데. 팔린 거잖아요. 아이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네. 그 탄핵되시고 처음 나온 책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5년 만에 나온 그렇죠. 처음 나온 책인데도 네. 20만 권에서 딱 스톱이 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약간 우리 우파 분들이 네. 일부러라도 막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좀 약간 샤이 약간 한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파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뭐 슈퍼챗 안 싸도 좋으니까 그냥 구독해놓고 딴 일 하세요. 그냥 아니 실시간이 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채널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 100개 한다고 돈 내나? 아닌데 왜 구독을 뺍니까 우리 구경님한테서 그러니까 이게- 6천 넘게 빠졌잖아요. 그게 좀 서글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과 후가 네. 너무 다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 PD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증오라는 감정이 빠지면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튜버 우기영님 같은 분한테는 그래도 좀 잘했다고 칭찬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고맙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 교수님이나 좀 해줘요 그렇게 좀 나한테 좀. 고마워. 네.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구독자 빠졌다는 얘기를 네.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네, 네. 그 이유가 또 어떤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또 그쵸. 여파가 좀 있거든요. 경기도지사. 네. 그 요즘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한간에는 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가 다시
재결합? 재결합을 할 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소문을 본인이 낸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열애설 있는데 그분이랑 저랑 열애설이에요. 뭐 거의 이 수준이야 거의. 예. 이제 곧 결혼하나요? 뭐 이러면서. 왜냐면 가로세로무소가 네. 이제까지 좀 드라마를 몇 개를 썼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네. 그 문짝 듣기 네, 그런 그렇죠. 사건부터 막 강용석 변호사님 갔다 네. 오시고 막 그때 혼자 네. 지키고 막 이런 드라마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요번에도 그런 드라마를 기대하는 또 그 구독자 시청자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는 이제 이래요. 사실 저는 이제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제 하면 뭐 저는 이제 뭐 일순간에 뭐 눈 녹듯이 뭐 각종 분노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강용석 변호사님의 가장 큰 지금 잘못은 네. 제가 이미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에서 방송에서도 언제든지 저는 강 소장님 돌아오시길 바란다. 그게 네. 제가 6월 1일 방송서부터 했던 말인데 벌써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지금? 예? 지금 거의 그렇죠. 2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의 문자, 단 한 번의 카톡, 단 한 번의 전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가 괘씸하냐면 권유, 그러니까 목격자 K나 네. 이제 강용석 소장의 운전기사인 이승훈 차장 이런 네네. 둘이서 사실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게 DC 인사이드 가세현 그 가세현 가세현 갤러리에서 김세희 욕하는 갤러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DC 인사이드 측에다가도 아니 이게 우리가 그 가세현 갤러리 우리가 다시 만들 테니 이 갤러리 없애달라 우리가 근데 또 이름이 중복되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작 가세현 제대로 된 갤러리 만들지도 못하는데 욕하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강용석 변호사는 약간 방치하면 실제로 그 증거가 몇 개가 있는 게 단체 카톡에서 뭐 김세희 병신 뭐 이렇게 이승훈이나 권유가 하는 카톡에서 강용석 소장이 그 지금 몇 명 계시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죠라고 하지 않고 그걸 방치하는 그게 가만 있어요. 놔뒀어? 예. 원래 멘탈은 좀 강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랑 동지를 오랫동안 지내던 그럼요.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좀 더 화가 나죠. 제가 이걸 왜 화가 나냐면 저는 조광지처 아닙니까? 조광지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이종원을 키운 시문화처럼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뭐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맨날 단칸방에서 뭐 온갖 옥바라지 실제로 옥바라지도 했죠. 실제로 6개월 동안 감옥 계실 때 그렇죠. 옥바라지까지 해가면서 제가 조광지처를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새로운 여자 젊고 이렇게 예? 싱싱한 여자 나왔다고 싱싱한 여자. 네, 그 여자한테 갑자기 돌아서서 그 여자가 막 나 씻고 다니는데 그걸 방치하는 모습에서 좀 굉장히 좀 이 그렇죠. 조광지처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사람인가. 배신감을 좀 네. 느끼실 수 있겠네요. 여자 쪽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여자 쪽.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조광지처라고 해야 좀 이제 시청자한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가 저한테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 출정식 하는데 좀 개그맨 형님이랑 맞아. 좀 이렇게 사회 좀 봐달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나 너무 감사하죠. 네, 그때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건 단일화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딱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단일화를 하겠구나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가 괘씸했던 건 사실 이준석이가 예. 그 국민의힘 입당을 그 저기 못하게, 차단시켰잖아요. 못하게, 뭐 어떻게 보면 아니 못하게. 세상에 무슨 뭐 공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입당하겠다는데 세상에 입당하는 거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투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실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22억 모금할 때도 그날이 딱 거절된 날인데 그날 공교롭게도 저희가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모금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강용석 소장이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거절당하니까 너무 위축돼서 아유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이 모이겠어요. 오늘 하지 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오늘 모금 방송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고서 방송을 제가 오히려 강권해서 해서 그날 22억이 모인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괜히 어떻게 보면 22억에 모아줘서 오히려 강용석 소장이 끝까지 이런 완주를 실수를 한 게 한 게 아닌가라는 아니고. 약간 저도 어찌됐건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된 느낌인데 네. 그 정도로 저는 누구보다도 이 이준석 당대표의 요 괘씸한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자라고 한 게 제 의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그 모금을 해준 그 시청자분들 저도 같은 10만 원 냈습니다. 아우, 네, 저도 감사합니다. 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네. 그래 일단은 입당이 거부됐으니까 너무 괘씸하다. 그러면서 그래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단일화는 뭐 이제 생각을 하고 해주신 걸 거 아니에요. 네. 네. 김세희 대표의 전략은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분, 제가 이름은 못 밝힙니다만 아주 가까우신 분이 네. 그 단일화 협상 그 당사자로 강용석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이 사람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진짜 친구다. 진짜 가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시라.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전권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딱 만났는데 이분도 제 속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한 2시간을 이렇게 계속 말을 돌려서 간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약간 저를 잘 간이라고 했습니까? 안철수네. 야, 이거 바로 알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안철수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자리 바라는 거 없고 돈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했던 말씀이 세상에 단일화 협상에서 돈 요구, 자리 요구 안 하는 걸 처음 봤대요. 자리 요구, 돈 요구 하나도 안 바라고 딱 2가지만 해달라. 강용석 국민의힘 입당. 두 번째는 네.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손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장면 하나만 해달라. 요 장면만 나오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강용석에 대한 명예회복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네. 거기서 이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또 네. 큰 목적이셨던 거네요. 손을 꼭 잡아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김은혜 근데 후보랑. 왜냐하면 저는 어찌됐건 저는 이제 방송인이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럼 이 사진 한 장이 제일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 사진 한 장. 예, 사진 한 장. 그렇지. 예. 그쪽에서 강용석 후보 측에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네. 그냥 어떤 그러니까 제가- 자리나 모든 거, 뭐 다른 걸 원했던 거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 네. 그걸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고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위에서도 너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렇지. 요구 없이 이렇게 네. 바라는 거 없이 너무 했다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강용석 변호사님도 그 이후에 좀 누구들하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하셨겠죠. 회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저한테 근데 너무 요구 사항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요구 사항이 없었던 거 아니냐. 선거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주변인들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선거는 주변인들이 문제인데 주변인들이 그래도 강용석이 좀 더 뭘 좀 바라는 게 있었어야 그래야지 협상이라는데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내려놓으면 뭐가 되냐. 근데 결국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나쁜 얘기를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추정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님이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당선되려고 출마하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을 네.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네. 그런 네, 말씀대로 뭐 명예회복이든 뭐든 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려고 네.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게 있어서 어떤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너무 요구 안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요구도 명예회복만으로 그것만으로 저는 되게 크게 아니 근데 요구가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않다고 어떤 생각했는데. 약간 유리한 짓이 뭔가 약속 정도 안 받아두면 나중에 팽당할 수도 있는 게 또 정치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근데 이제 같아요. 그 요구라는 것도 뭐 제가 어찌됐건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단한 요구도 아니었어요. 사실 보면 2가지 요구가 뭐였냐. 그 목격자 K한 권유를 경기도 부지사 그러고 차명진 전 의원을 마사회장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걸 이제 네. 강용석 후보님이 예, 얘기를 예, 하신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강 소장님한테 무슨 이득이 되며 아마 이 얘기 하는 순간 저쪽에서 이게 또라이 아니냐. 아니 권유라는 새파랗게 어린애를 지금 사실 경기도 부지사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러고 어떻게 그 차명진 의원님이 뭐 말을 타보셨습니까? 네. 네? 마사회면 이제 경마 네, 그렇죠. 달려라. 과천 경마공원 1번, 2번, 2번, 복승식, 2번, 3번. 네, 연식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 김세인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치냐. 그걸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그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한 얘기할 때 농담 나옵니까? 지금 단일화 그러니까 협상을 이런 게 얘기하는데 궁금했던 거야. 네. 네. 아, 그래. 아니 그때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가 차니까 그 강 소장님이 아이 저 김 대표도 MBC 사장 하셔야죠. MBC 사장하고 경기도지사 단일화 무슨 그리고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칼춤이 들어오겠다는 게 제가 MBC 사장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네네. 이건
장난입니다, 장난. 이 가세현이 저는 이제 공로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제 이준석이라는 엄청난 내부 총질러 네. 이 사람을 어떻게 안고 가나 이 생각을 했었고 막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총대를 매줬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뭐 가세현 이준석 사건의 네네. 뭐 전말 같은 거. 아,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가세현이 제일 그 원동력은 결국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제보예요. 저희는 제보 메일을 다 읽어요. 제보 메일. 물론 쓰잘데기 없는 음모론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뭐 강원도 고성에 뭐 UFO가 뭐 이런 유의 말도 안 되는 제보도 다 와요. 뭐 예. 그런데 그 이준석 관련 제보가 왔는데 이거는 약간 대박인 거예요. 이 제보는 눈에 확 띄더라고요. 확 띄어서 그분을 진짜? 직접 제보하신 분들 다 만났는데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취재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단순히 처음에는 그냥 뭐 고소사건, 김성진한테 사기를 당한 그 고소사건의 피해자이신 분인데 그 사건 기록에 이준석 성상납 기록이 있었던 거죠. 검사 수사 기록. 사기 사건의 네. 피해자셨구나. 맞습니다, 제보하신 맞습니다. 분이.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분 통해서 나온 자료에서 나중에 이분 말고 실제로는 장의사가 더 직접적입니다 해서 제가 처음에 장의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의사가 했던 그 녹취 있잖아요. 보면 아 김세희 그 미친놈이 자꾸 저한테 전화해라고 네. 이준석하고 통화한 내용 있잖아요. 네. 처음엔 저를 완전히 미친놈 취급하고 굉장히 저를 멀리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제가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저한테 결정적인 걸 주셨죠. 7억 원 각서. 네. 7억 원. 이게 사실 결정타였잖아요. 결정타죠, 7억 원. 진짜. 7억 원 각서. 진정성으로 네. 대했구나. 네. 근데 그 당시에 네네. 제보를,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을 때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이제 무시했잖아요. 다 무시했죠. 이제 대선 때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준석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해서 기사가 나왔죠. 오히려. 그렇구나. 예,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주류 언론들, 이렇게 그 올드 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님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한 게 이준석 폭로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훨씬 전이고요. 전이에요? 훨씬 전이고 사실 그 원래 그 강용석 그 소장님은 이제 언젠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근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약간 저한테 많이 의지한 게 제가 사실 이게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정치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치 분야를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미래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게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맞춰요, 제가. 대부분 맞추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진다라고 하고 제가 그 그렇죠.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안 하면 김은혜 진다라고 제가 와, 계속 얘기를 그거 기가 막혔어, 예, 진짜. 맞추는데 와. 예전에 제가 강용석 소장 집에 가서 네. 좀 이제 술을 좀 마실 일이 있었어요. 술 마시다가 강용석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네. 서울시장을 출마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이번에 출마 안 하면 나는 영원히 이제 그치. 이제 그냥 유튜버로서의 삶만 네.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는 코미디 된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우파 지금 서울시장 뭐 제가 뭐 오세훈이 우파냐 좌파냐 그걸 떠나서 그냥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이 멀쩡히 있는데 왜 거길 출마해서 개망신 당하려고 그래. 차라리 지금 민주당한테 빼앗겼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경기도지사를 출마하시라. 그랬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그것도 사실 뭐 이게 또 제 원제일 수 있는데 그 서울시장을 했으면 진작에 하셨겠죠. 근데 진작에. 어찌됐건 제가 오히려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를 제가 하라고 해서 올해 출마를 하시고 그러면 네. 선거판을 거의 뒤흔들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의도 안 예. 그 전에 결심을 하신 거면 네. 그럼 제가 이준석 그 성상납 의혹 사건을 좀 나중에 폭로를 하고 나중에 폭로를 했더라면 국민의힘 입당이 됐을 수도 있을래나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근데 원래 강용석 소장님과 원래 이준석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썰전도 나오고 뭐 강적들도 나오면서 뭐 자주 친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원래부터 사이가 안 어차피 좋아. 그거는 좀 상관이 근데 없었구나. 이준석이 뭐 사이가 좋은 정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쵸.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하고도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요새. 원래 했었어. 물론 원래 안 했지. 그래도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건데 왜 그래 진짜. 가세현이 이렇게 뭔가 딱 밥상을 차려줬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난 네네. 이해가 안 가는 게 12월 당대표 임기 남았어요. 그러면 징계를 12월 때리면 끝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12 빼기 12는 0이야. 네. 근데 12 빼기 6개월 해갖고 6이 남았잖아. 네. 이제 그 6개월 때면 전전 근거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난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너무 한심한 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너무 바보고 멍청이고 정말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그 공천할 때 그냥 바로 그냥 공천 안 했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그 완패 안 하고 네. 탄핵도 안 되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쯤 되면 유승민이 알아서 물러날 줄 알았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이쯤 되면 이준석이 알아서 물러날 줄 알았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차피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같은 애들은 절대 알아서 물러날 애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절대 아니, 절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냥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이준석을 사실. 몰라서 그래요. 네. 저는 10년 정지 주장했어 나는 그 당시에. 10년 정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은 절대 평소에 성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윤리 결정 하기 내기 전부터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결정 나고 나서 승복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한구 위원장 때도 그렇고 지금 그 윤리위원장도 보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왜 자기 손에 결국 언젠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손에 한번 피를 묻혀야 되면 피를 제대로 묻혀야지. 좀 속상하다 진짜. 네. 그래갖고 이 결국 권성동 사태 나고 지지율 더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하면서 난장판하고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또 중요한 원인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슈가 이재명한테 이슈가 가질 않아.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제일 게 답답한 이 게. 올드 미디어들은 지금 신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너무 이것이 정치다 있잖아요. 1시간 동안 50분이 이준석 얘기야.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계속 뭐 국민의힘 내홍 뭐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거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치 차리려면 지금이라도 더 이상 이 논란 끌지 말고 지금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비대위 할지 말자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라도 당장 비대위 해야 됩니다. 이거마저도 연기하면 국민의힘 그냥 무너집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가세현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네네. 예, 가세현이 그 작년에 그 슈퍼챗이 3위? 1위지. 전 세계 1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챗 전 세계 1위. 전 세계 1위를 6억 얼마. 한 번만 한 게 아니지 않아요? 몇 번 하지 몇 번 않으셨나요? 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1위. 예. 작년에는 1위 뺏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 먹방한테. 술이 그렇지. 최고야. 그렇지. 정치 중에서. 지금의 가세현의 상황을 또 예.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거 지금은- 17일 날 풀리나요, 이제 수익 정지? 아니요. 17일 풀린다기보다 8월 17일 이후에 수익 그 창출 신청을 하라는 신청을 거예요. 다시 할수 근데 있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아마 2주에서 한 4주 정도 있는데 그게 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고요. 정지가 풀리는 날 네. 저도 슈퍼챗을 쏘겠습니다.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그날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준비하고 돈 모으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 터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22억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진짜 예, 지금- 4억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네. 그 정지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조국달 조민. 조민 나 일하는 진짜 병원에 그거 가서 너무 인터뷰했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근데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조국달 조민이 미성년자의 소녀가 아닙니다. 31살 32살 네. 아니고. 30대 중년 여성이에요. 중년 여성. 그러니까 소녀가 아니죠. 그렇죠. 중년 여성, 중년 여성. 맞아요. 입시 비리에 가담한 그런 그럼요. 범죄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 의사하고 있으면 네. 이제 주류 언론이 취재 안 하면 유튜브가 네. 하는 것도 뭐 나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아니 뭐 보통 그런 네. 공중파도 다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 뭐 허락 받고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뭐 저기 서울의 소리 뭐 백은종 네. 아저씨처럼 백은종 할배처럼 뭐 네. 응징 취재로 괴롭히려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국달 조민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저 여기 혹시 한 달 전부터 일하신 거 맞아요? 이거죠. 그거 팩트 체크 때문에 한 거다. 팩트 체크 때문에. 그건 이제 한달 무슨 전부- 뭐 괴롭힘 뭐 이런 이유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네. 이 조국달 조민도
사실 그 병원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제보한 거예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조국달 조민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보를 받고 제가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괴롭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괴롭힘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게 괴롭힘이 된다라는 거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그렇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인터뷰를 하면 그거 다 이제 그러면 다 그러니까요. 괴롭힘으로 규정받아서 다 그 유튜브 채널 경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다 걸린 거지. 궁금한 이야기 와이 보면은 막 네. 쫓아가잖아요, 막. 1km를 쫓아가 1km를 그냥 차에 타는 것까지 그냥 네. 못하게 오는데. 그것도 보세요. 네. 이야기가. 궁금한 잘 봐요. 네. 그거를 네.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지시킨 겁니까? 유튜브 코리아에 계신 그런 것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 좌파 성향이 아닌가라는 제보도 저희한테 좀 많이 와요.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진짜 다 사람인데 음. 관리하는 사람이 좌파면 네. 좌성향으로 가는 거고 네. 우파면 우상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우파 연예인들이 TV 잘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닙니까? PD들이 좌파가 많아. 지금 뭐 정지가 된 상황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직원이 24명 맞습니까? 직원이 지금 한 2명 정도 나가서 지금 한 20명 정도. 재정 상태가 저는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네. 그래도 가세연인데 네. 그래도 거의 아직도 한 몇십억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가세연은 지금 사실상 적자의 끝판왕인 게, 그래도 그냥, 제가 사방팔방, 결국은 제가 그 과천 토지 강제 보상 때문에 지금 겨우 먹고 사는 게, 네. 제가 지금, 적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3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31억 1천만 원 정도. 예, 지금 적자. 이 방송에서 처음 밝히신 거죠? 네, 3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31억. 와. 예, 사실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적자죠. 네. 김세희 대표를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1억이면 그냥 이거 쓰면서 그냥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사실 이거. 얼마든지. 예, 근데 정말 근데 나라를 위해서 이거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맨날 이렇게 방송하고 슈퍼챗만 받으면 네. 저희도 정말 뭐 플렉스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31억 천에 간 가장 큰 거는 뮤지컬 박정희랑 뮤지컬 스타 K 제작이죠. 사실 보면 이게 어찌됐건 이제 근데 우리 우파 방송이 나아갈 방향이 지금 요새 말씀하신 것대로 정권을 되찾으면 사실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 정권을 되찾아와도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 문화. 분야다. 네. 왜냐면 문화예술 분야는 아직도 좌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아까 한번 얘기 좀 할게요. 문화예술 나오니까 진짜 좌파가 장악한 문화가 얼마나 정말 끔찍하냐면 최근에 이제 미남당이라고 그런 프로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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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당 있어요. 거기 드라마, 보면 예, 서인국.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는데 네. 진보당은 거의 무당이야 그냥. 네. 이런 게 지금 버젓이 진보가 무당이에요? 진보가 무당으로 나와 KBS에서 무당으로 진보가 거의 무당으로 보수가 무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보수가 무당으로 나와.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청률이 거의 뭐 5% 10% 나오면서 네. 지금 계속 쿵쿵 진짜요? 잠수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다뤄봐야겠네. 한번 찾아봐. 이거 다뤄주세요 미남당. 네.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를 갖다 뭐 연쇄 자살마 이렇게 묘사했으면 네. 아마 난리 나서 아마 네. 프로그램 근데 지금 이 보수를 까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네, 없어.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네. 없다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좌파는 이런 거 뭐 조그만 꼬투리 나오면 막 닭다리 달려들어서 물어뜯잖아. 근데 네. 보수는 오히려 이거 문화예술인데 뭐 이렇게 또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넘어가. 그걸 그러니까 얘네만 겁나 지금 네. 할 거 다 하는 거야. 네. 뭐 아까 한 일단 문화전쟁에 일단 뮤지컬 박정희, 뮤지컬 스타 K 하시고 네. 또 그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도 직접 25. 마련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다시 돌려받으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속상한데 오늘 일요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렇죠. 이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 마련을 위해서 25억 송금한 거 맞고요. 네. 25억. 사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과천 토지보상금으로 제가 한 25억이라는 게 보통 큰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 사실 인생의 저는 목표가 7억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25억 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 박 대통령님한테 15억을 돌려받았습니다. 15억. 그럼 10억이 남은 상. 10억이 남은 상태인데 네.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중에 뭐 또 박 대통령님이 뭐 저랑 같이 하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신의 한 수에서 신혜식이 김세희 다 돌려받았는데 입 닫고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영하 변호사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누구라고 유영하 변호사님도 그거 아마 신혜식한테 얘기한 사람이 누굴 거라고 추정은 된다. 저도 누굴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만 근데 굉장히 화가 나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는 해서 저 허위 사실에 의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난 신혜식 같은 경우는 그럼 자기가 뭐 자기가 도와야 될 거를 뭐 대신 도왔으면 되게 고맙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돌려받으면 어때 뭐 네. 지금 나는- 돈을 아예 추가로 받은 아니 것도 그 신혜식 아니고. 아저씨는 뭐 박근혜 사저 마련하는데 뭐 한 200원이라도 냈냐고. 네. 그 내가 한 아 말이야. 아니 이런 거 나 싫어. 아니 숟가락 얹기는 좌파가 하는 일이야. 네. 고수라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10억은 나중에 또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로 제가 뭐 10억을 뭐 받든 안 받든 왜냐면 뭐 지금 받으시는 게 좋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제 꿈은 네. 박 대통령님 모시고 뭐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강연? 순회 강연회가 제 사실 꿈입니다. 제 꿈. 어.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랑 저랑 미국, 캐나다를 한번 순회 강연을 해봤더니 네. 실제로 그 해외 교민분들이 굉장히 이런 그 정치 사회 이슈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면 굉장히 열광적이다. 하다못해 그 당시에 가세연의 그 당시 구독자가 뭐 한 15만? 뭐 이럴 때였어요. 15만일 때도 굉장히 열광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님과도 같이 이제 순회 강연을 하면 네. 굉장히 좀 그 우리 교민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제외국민이 왠지 다 좌파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보수의 그 바람을 좀 일으켜주면은 뭐 외국에도 보수가 많이 산다는 거 보여주면 진짜 좋겠네요, 진짜. 실제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사실 제가 실제로 미국 교민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실제로 이것도 대부분 샤이 우파인데 실제로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상당수는 우파 성향이에요. 근데 꼭 시끄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딱 두 가지입니다. 미시 USA와 호남 향후회. 대부분 그게 이제 교민 사회에서 제일 끈끈한 게 미시 USA랑 호남 향후회가 워낙 끈끈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치 교민분들은 다 좌파인가? 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좌파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또 가장 소수정예구나. 네, 네, 네.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존경이 더 큰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존경이 더 큰가요? 맹목적인 존경에 좀 가까운 게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된 거는 네. 결국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으로 하는 또 그분이 하고 사실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님도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제일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건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그렇고 진짜 잘했다. 뭐 굉장히 그 가장 우파적인 정책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수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위해서 이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칼을 댔어야 됐다. 이런 용감한 정책을 바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자체가 원래부터 옛날 박정희 대통령님을 워낙 네. 존경해 온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모태 우파 이런 차원에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출신이 좋네, 모태우파. 네. 저는 좀 좌파에 좀 놀다가지고 너무 이게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진짜. 원래 근데 전향한 사람이 더 세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다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날이 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이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날 어마어마한 돈 날라올 것 같은데 슈퍼챗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동의 좀 해줘. 기대하지 마시고. 동의 좀 해줘. 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4억 정도 본다고. 4억 아니 10억이 있으니까 이제 14억 봐야지. 더 아니 야,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 네, 진짜. 일일 슈퍼챗 기록 한번 세웁시다, 여러분. 얼마 모았어요? 그걸 다 우리한테 내가 다 쏜다고? 보고 있을 거야 그날. 쏘나. 근데 원래 그 하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일 아이디로 50만 원 이상 못 사요. 제가 뭐 제안을 드리자면 네네. 한 밤 11시쯤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12시가 지나면 또 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내가 이상한가? 아니 일일 슈퍼챗이니까. 팁을 드리는 거지. 그러네. 또 예? 정재계 아주 그냥 거물급 인사들이랑 상당히 친분을 또. 아니. 갖고 근데 있다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얘기하신 뭐 대기업 회장님 네네네. 이런 분들이 왜 저를 좋아하냐 하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사실 우파 유튜버 분들하고 또 만나는 걸 의외로 당연한 얘기지만 몇몇 그 회장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실
대기업 회장님들은 대부분 우파죠. 우파일 수밖에 사실은 없죠. 우파일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아는 고재구 회장님도 우파십니다. 네. 고재구 회장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이제 건물인데 모르세요? 고재구 회장님, 아유 유명한 분이죠. 여기 회장님. 이로서 당연히 우파시겠죠.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도 대부분 저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을 막상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술 한잔 해보면 며칠 지나면 이런 애들이 되게 많대요. 실제로 이게 유튜버 바닥에 약간 우파 코인팔이 하는 뜨내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고 대부분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유튜버들이 많다 하는데 저는 이래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돈벌이 하려고 유튜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돈벌이 하려면 이렇게 뮤지컬 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래도 세이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재원과 저 진정성으로 가다시피 대기업 회장님들도 사실 저를 좀 진정성이 있다라고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름을 못 밝히는 게 또 그럼요. 괜히 불매 운동하고 막 당연하죠. 세무조사 당하고 그러니까요. 원래 기업한테 제일 힘든 게 원래 세무조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해서 아니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S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삼성이요? 모르겠어. SK도 있잖아 왜 그래? 네. 이 얘기 좀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 지금 뭐 고소고발 같은 것도 많이 걸려 있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거 사실 어떻게 다 지금 감당하세요 그거? 엄청 많은 게 솔직히 지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황당한 게 고민정 그 위험한 초대석에서 네네네. 우리 강규영 교수님과 그 방송에서 뭐 과거에 그 누드 사진 찍었다, 네네. 누드 사진전 했다, 요거 발언 때문에 지금 1억 원이 지금 제가 그 민사소송? 네,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1억 원 압류 가처분을 당해서 지금 1억 원이 그냥 가 있는 상태죠. 생으로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본안 소송이 되기도 전에 가처분으로 1억 원을 뺏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가세현 가장 힘든 시기에 근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지금 가세현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뺏어야 된다. 이게 명분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망가뜨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야, 진짜 힘드시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진짜. 그리고 문짝 뜯기는 것도 되게 웃겼던 게 예. 문짝 뜯겨서 정작 갔더니 제가 한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우리 연예부장 김용호 부장이 워낙 또 발언이 좀 세잖아요. 발언이 세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뭐 질문이 엄청 길어요. 경찰이 질문하면서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끝. 그 다음 또 이런 발언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끝. 이런 조사 때문에 저희 집 문짝이 끊긴 겁니다. 네. 지금도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소리 듣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무서운 현실인 게 문짝 뜯기고 제가 이제 강제 연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아들이 경찰서 가니까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셨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그 가세현 팬 중에 한 분이 문이 뜯긴 채로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 강아지 까미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도 나 간 사이에 그래도 그 문 업체에다 얘기해서 문을 달아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제 집 대문이 그냥 활짝 열린 그러네. 상태로 빈집 상태로 지금 네. 다 도둑 들었을 수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정작 문까지 뜯어와서 딱 잡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결국엔 네.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그리고 집에 제가- 가셔도 됩니다 이거야? 제가 3박 4일 동안 거의 유치장에 있었는데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3박 4일 동안 어디 감옥이나 이런 유치장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영창 한번 군대 있을 때. 아, 그래요? 저는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처음으로 어디에 그런데 갇혀봤는데 의외로 이제 제 방이 있었고 옆방이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감옥에 있었고 또 그 옆방에 이제 김용호 있었는데 김용호 좀 먼저 나갔고요. 다 독방이에요? 예, 아니요 독방 하다가 저만 나중에 딴 분하고 좀 같이 잠을 좀 잤었는데 의외로 6개월 동안이나 서울구치소에 계셨던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3박 4일을 못 견디셨어요. 진짜? 의외로. 그리고 왜 나는, 그러실까? 나는 의외로 되게 잘 견디면서 네, 네.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막 끌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딱 떠나고서 딱 찾아보자. 아이 경찰관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제가 실제로. 저는 약간 그런 그렇지, 그런 뭐. 걸, 예, 그런 게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도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네. 제가 이제 독방이 아니라 딴 분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화책을. 그래서 내가 만화책 어디서 해? 저거 얘기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오. 죄송해요. 저 만화책 좀 네. 고를게 해서 근데 문 열어줘요 또. 문 열어서 이렇게 만화책 고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또 막상 또 저는 감옥 가도 잘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잡혀갔을 때가 저 네, 뮤지컬 알죠. 박정희 할 때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형님 막 울고 그러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맞지. 그 공연할 때 배우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침울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공연을 끝냈어.
근데 이제 커튼콜을 하는데 저 관객석에서 관객분들이 다 태극기를 막 흔드는 거야. 큰 태극기를. 그거 안 그래 좀 감동적이거든요. 그 장면이 원래. 근데 거기서 잡혀간 문작특께서 잡혀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우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되게 막 서럽고 막 되게 북받치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잡혀간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이유로 참. 근데 근데 이제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돈 때문에 막 일부러 그런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잖아. 진짜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어요, 진짜. 아니 솔직히 말로 이게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끌려가면서 막 제가 기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이러면서 끌려가서 저는 이제 YTN이랑 KBS 나중에 강 소장님 들어오십시오. 가시는 거야? 갑자기 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냥 끌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정작 화내야 될 때는 안 화내고 맞아, 엉뚱하게 맞아. 검사한테 화를 내고. 어쨌든 둘이 달랐기 때문에 또 뭐 오래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그 가로세로 연구소하면 가장 빠질 수 없는 이슈가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기각 나왔는데 보니까 뭐 그게 뭐 서버가 없어도 서버가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많이 속상해서 사실 제가 원래는 한동안 좀 저희랑 약간 갈등 관계였던 오히려 민경욱 의원까지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함께 방송했는데 어찌됐건 사실 솔직한 말로 뭐 제가 이제 없는 분 이야기하기가 좀 죄송한데 사실 지금 강용석 소장님이 사실 지금 보스턴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와서 지금 이 재검표 관련해서 좀 싸워야죠. 지금 보스턴에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스턴에 지금 아들 둘이 지금 있다고 해서 아마 아들 둘이랑 있는 것 같은데 설령 이게 법원에서 지든 이기든 꼭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어차피 저희 그 목표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건 뭐 부정선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인을 해보자가 가장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명백히 의혹이 있으니 투표함을 열어보자가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 재검표에 있어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맞다. 가세원에서는 지금 부정선거 요즘 뭐 그건 안 하고 계시잖아요. 끝날 때. 안 하고 있다기보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재검표 문제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탁금이 뭐 모여서 뭐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약간 그 대법원이 약간 묶어서 그동안 지금 여러 개 뭐 이러니까 더 재검표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근데 어찌됐건 그 분야도 결국은 이 재검표 관련 싸움도 결국은 그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 그 넥스트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니까 넥스트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가세현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지만 어떤 연애적인 그런 이슈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많이 졌잖아. 그 선거에, 많이 졌죠. 그래갖고. 많이 졌는데 그게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럼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참 이 독이 든 성배인 사실 그 김용호 부장이랑 방송을 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제일 많이 해요. 사실 김용호 부장이랑 방송을 하면서 조회수는 많이 얻었을지언정 가세연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사실 저도 사실 이 연예계나 이런 분들이 가세연을 좀 많이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호 부장이 했던 그 폭로들인데 사실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작 김세희는 사실 이 사건에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가세연의 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서 뭐 위자료를 지급할 거 이런 판결이 나와요. 실제로 김세희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쓸데없이 무슨 뭐 UN 뭐 사칭 뭐 이것도 누구한테 제보받았냐? 뭐 CNN 여기자라. 근데 CNN 여기자가 아니라 제가 누군지도 만나봤는데 그냥 CNN에서 그 통역하는 여자예요. 통역하는 여자. 근데 얘도 일종의 기자 사칭한 애인데 이런 애들이 한 내용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근이 이제 코웃음 치면서 계속 반박이 이어지고 사실 이게 약간 물타기가 된 면이 있어요. 사실 내가 그래서 지금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김용호랑은 뭐 내가 하지 말 걸이라는. 그러니까 폭로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로할 때 이게 다 진실만 해야지. 하나라도 거짓 있으면 그걸 이번해갖고 다 엎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동안의 진실까지도 갑자기 다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남들은 김세희 욕하는 사람은 김세희가 성깔이 더러워서 주변인들이 자꾸 떠난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이나 뭐 어떤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문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뭐 수익 창출도 박탈됐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런 문화 전쟁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최소한 오늘은 그래서 일단 가세연도 어찌됐건 지금 경영 정상화가 좀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좀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지금 이제 라이브 위주 그리고 또 이제 가세연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세연이 원래는 항상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위 현장도 헬멧 써가면서 안전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현장 방송 위주로 좀 원래 초창기 가세연의 모습으로 좀 당분간은 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제발요, 좋겠네요, 제발요. 진짜.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네. 교수님 섭외할 마음이 아유 있습니까? 그럼요. 너무 좋죠. 아, 너무 그때 좋습니다. 뭐 싫다고 그랬잖아요. 좌파였다고. 뭔 소리예요? 깜짝이야. 뭔 소리예요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때 시절에 정말 반성합니다. 아, 서민 교수는 예전에 그 좌파였지 않았어요, 형님? 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네. 동탕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아, 요거는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아이, 네, 무슨 아니, 말- 나는 교수님이 라이브 쇼 한번 이렇게 너무 나오면 좋죠,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죠. 예, 좀 새로운 그림이 될 수 근데 있는. 다행히도 오늘 우리를 경성을 통해서 어쨌든 활동을 재개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진짜 얘기 듣고 싶어서 정말 너무 아유, 우리가 감사합니다. 분들었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진실을 들으니까 네. 정말 와, 뭐 놀라운 진실이 많이 나오고 진짜 우리가 오해한 것도 많이 있네요. 네. 네. 아무튼 대표님, 저기 네. 그 오늘 첫 네. 출연이신데 네, 네, 네. 다음에도 한번 또 네. 아니면 또 저희가 또 가서 한번 또 같이 네, 하기도 너무 하고. 좋죠, 너무 좋죠. 이루서울 좀 이렇게 콜라보 네. 좀 나중에 해서. 네. 일단 우리가 먼저 가세연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좋죠, 좋죠. 네. 네. 저희 피디님 맨날 저희 네. 회장실에 불려간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네. 서민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아 오늘 네.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이렇게 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외부 출연을 안 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마의 편집 뭐 이래서 막 이상한 말 위주로만 해서 뭐 난처하게 될까봐 제가 그동안 좀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사실 뭐 제가 너무나 신뢰하는 두 분이 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마음 편하게 좀 왔고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저도 어찌됐건 그런 외부 방송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제가 네.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나오게 됐는데 정말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요서울TV 앞으로 많이 특히 우리 지금 서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최국 형님 진행하신 이 프로그램이 정말 떡상해서 정말 그 실시간 시청자들이 막 네. 5만 6만이 실시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가세연을 많이 위협하는 방송이 되기를. 아유 좋죠. 저 부탁 하나만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최초 공개로 나갈 거거든요. 네네. 가세연의 링크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 좀. 예, 제가 네, 또 이제 그 가세연 진짜 팬클럽 비굴하다 우리. 카페에서도 제가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정말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뿅망치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니 뭐 국이 이런 거예요. 국이 뭐 이런 미니 건데. 이런 건데. 네. 어떻게 여기는 재밌는 방송이다라는 걸. 네. 근데 아니 뭐 한 번을 사용하지 않아. 아, 게스트에 따라 다릅니다. 예. 네, 게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땡기는 건데 오늘 뭐 훌륭하시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이 미니 시사 유랑 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진짜. 스포츠도 많이 써주세요. 아,